좀 볼게요. 순서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강선 기자님 항상기 보고 오신 순서 얘기 코멘트 해주시고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코멘트 끝나면 태웅이가 가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강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LG 트윈스는 일단 정해졌습니다. 이민호 선수로 좀 거의 정해져서 확 좀 발표가 났죠. 구단에서 오피셜을 내진 않았는데 이제 네. 확정을 했죠. 이민호 선수는 두 경기를 보고 왔어요. 황금사자기에서. 네. 근데 첫 경기 1회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날 아침 9시 30분 경기였어요. 아우, 씨. 아,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고속이 148km까지 나왔고 네. 또 슬라이더의 각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황금사자기 들어오기 전까지 삼진과 볼넷 비율이 54대 6 그러니까 9회에 달했죠. 굉장히 빠른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구도 뛰어난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초반에 LG 쪽도 박주홍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다가 이 이민호 선수가 그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택을 바꾼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1학년 때 그 중학교 때는 구속이 150km까지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라고 네.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요? 그땐 120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1 때 137, 고2 때 147 그리고 올해 자기가 기억하는 최고가 152. 네. 그러니까 2년 만에 15kg를 올린 또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투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 느낌은 역시 이민호 선수가 확실히 대형 투수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췄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웅이요. 일단 먼저 제가 워닝 하나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구단이 주로 1차 지명 후에 각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뿌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데서 얘기할 이야기보다는 좀 더 약간 제가 바이어의 느낌으로 좀 더 기준선이 높고 장단점 여과 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네, 오케이. 약간 참고를 부탁드려요. 다른 데보다 좀 더 아유, 셀 좋죠. 수도 이게 있어요. 좋아. 그래야 유튜브 조회수 뽑혀. 네,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이제 뭔가 평소에는 보기 힘든 평가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거 오케이, 참고해 오케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일단 이민호 같은 경우는 체격 조건이 굉장히 뛰어나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고교 최상위권 정통파 투수들 중에 오랜만에 보는 작대기 아닌 패스트볼이에요. 흔히 이제 150 좀 넘는다 하는 투수들 보면 작대기 패스트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공끝이나 무브먼트가 살아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좋고 또 이제 7회를 넘겨도 패스트볼이 140km 초반대 평균 구속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 평균 구속은 140km 후반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8km, 그리고 어제 광주제일고전에서 투구수 제한 때문에 69 바라보고 던졌는데 그때 149를 찍었어요. 그게 최고 구속이고 연습에선 15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130 중반에 형성되는데 이게 시즌 초반보다도 각이 더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패스볼 슬라이더 2피치 활용하면서 주로 서드 피치로 커브를 조금씩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공들을 던지면서 존 양옆을 활용할 줄 아는 제구 스킬까지 갖춘 것이 매력적이고 또 스카우트 사이에서 이미 뛰어난 성장세라든가 흡수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서울 1번 자리까지 꿰찼죠. 이미 기사가 나왔으니까.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이게 양옆을 많이 활용한 투수들의 좀 특징? 약간 공통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존이 생각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 선수가 가운데로 넣어야 되나? 좀 더 가운데로 넣어야 되나 하다가 이때 피안타를 허용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퀵모션에서 나타나는데 퀵모션에서 약간 높은 패스트볼 실투 빈도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구 같은 경우는 지적은 되는데 어차피 이건 프로에서 다듬으면 되는 거고 선수 장점이 흡수력인지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LG에서는 아무래도 장래 선발 자원으로 보고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이 선수 폼이 인버티드 W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부상과 직결된다는 논쟁은 이미 끝난 지 오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컴패리즌이라 하면 흔히 얘기하는 뭐 제2의 박병호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 선수가 약간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본 건데 한 두산의 이영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다. 전반적인 전문가분들과 이제 야구, 아마야구 좀 같이 보시는 분들의 얘기가 전문적으로 공통된 게 이영하 스타일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 컴패리즌 좋아요, 진짜. 그리고 존의 영향을 받는 거는 약간 유희관 선수가 대표적으로 지금 리그에서는 좌우 폭이 좁아지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그거보다도 일단 평균 구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는 손에 들렸어.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 사실 이 선수는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시간을 두고 성장을 좀 더 지켜보면 좋을 투수 같아요. 2, 3년 정도 시간을 준다면 이게 당장 1군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2군에서 2, 3년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 더 대성할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민호 선수에 대해서 더 평하실 게 있나요, 두 분 다? 충분히 저는 그 본 그대로 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도 뭐 이민호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인 만큼 그 빠른 공은 사실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무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민호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역시 직접 봤을 때도 사실 현장에 뭐 많은 취재진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공이 들어올 때 그 구위 자체가 공이 밑에 꽂히는 그 볼끝이라고 하죠. 볼끝이 상당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태용 군은요? 일단 지금 댓글에서 보이는 게 LG면 무조건 개투로 가져다 쓸 거다라고 얘기가 나도 그렇게 나오는데 생각해. 이게 약간 걱정이 돼요. 이게 약간 걱정이 되긴 네, 합니다. LG가 노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직전이냐 2, 3년이냐를 봐야 될 것 같은 게 선발로 놓고 선수를 네. 놓고 2군에서 키운다면은 2, 3년 뒤에 좋은 선수로 볼 수 있는 거고 정우현처럼 즉시 전력감으로 보면은 뭐 내년부터 개투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 더 훈련을 해야겠죠. 그렇죠. 선발을 뛰기 위해선. 예. 그러면 이제 키움 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네, 키움 편으로 넘어가면 키움은 박종? 네. 사실상 박주홍 선수가 네. 거의 확실시 됩니다. 네. 키움은 박주홍 선수가 확실시 되고, 뭐 굉장히 좋은 타격 잠재력을 지녔고, 무엇보다 콘택트 능력, 그 갖다 맞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형 타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굉장히 풍부한 선수라는 게 주변의 평가고,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박주홍 선수의 장충고등학교가 황금사자기에 나오지 않았죠. 예, 장충고등학교가 황금사자기에 나오지 않으면서 저도 이 선수를 그 직접 플레이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보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지만, 일단 전체적인 평가는 맞히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고, 역시 그 야수로서의 전력이 필요하다면 이 박주홍 선수는 절대 지나칠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제 태용님의 의견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이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박종으로 가겠습니다. 전문가 소리 들으니까 부담되네요. 네. 일단 키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LG가 타자 희망주가 부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박종을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측면을 고려한 끝에 결국 LG는 이민호를 픽을 했고요. 이제 박주홍의 장점보다는 우선 LG가 왜 박주홍 대신 이민호를 뽑았는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가장 큰 점은 포지션이죠. 박주홍은 아무래도 코너 외야수, 그 중에서도 차라리 우익수면 모르겠는데 좌익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에 오면 확실히 포지션이 한정돼요. 좌익수, 1루수, 지명타자 이렇게 중으로 3개로 포지션이 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서 뭐 좌익수 수비가 이제 평균 이상이다 이러면 사실 뭐 걱정할 거 없이 1차 지명 뽑을만 한데 수비 능력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강백호의 예시가 주로 나오는데, 강백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에서 보여준 수비 능력과는 별개로 고교에서 포수라든가 투수라든가 외야수 다양한 포지션을 나서면서 나 이것도 볼 수 있어, 이것도 볼 수 있어, 이것도 볼 수는 있어 하는 약간 여지를 남겨둔 것과는 약간 반대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프로에서는 아무래도 유격수나 중견수 같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야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박종이 감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민호의 성장세, 그리고 신인 타자들보다는 투수들이 좀 더 1군 리그에 잘 적응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박종 대신 이민호 쪽을 좀 더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게 박종이 지난 시즌보다 삼진이라든가 볼쌈비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사실 올해 1차 지명이 사실상 박종과 이민호는 확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박종은 걱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스윙을 통해서 그냥 나 아예 파워툴 완전히 다 보여줄게, 장타 생산을 그래서 확 늘리려고 하다가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충고 타선에서 장충고 타선을 이끄는 선수가 1번의 김병희, 그리고 3번인가 4번의 박주홍, 이렇게 두 명인데, 그러면 이 두 타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이스 견제가 들어간 결과가
현재 본래 삼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에서는 다시 선관을 되찾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고 중심 이동이 유기적인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임팩트 시에 넓은 스탠스에서 나오는 파워가 또 장점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스탯에서도 고2 때 5홈런, 고3 때 2홈런, 그래서 현재 총 7홈런을 기록을 했고 바깥쪽 볼 대처가 좋고요. 그리고 낮은 볼을 걷어 올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투성으로 높은 패스트볼 넣는다. 그럼 여지없이 장타 날아갑니다. 그리고 변화구 히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냥 고교 타자 수준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말 리그 후반기죠. 주말 리그 후반기 경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향상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볼 대처 같은 경우 상하 코스 변화에서는 정말 완벽한 대처 능력을 자랑해요. 높은 볼이든 낮은 볼이든 이거는 잘 치는데 약간 약점을 찾자면 몸쪽에 이제 중, 하 중에 중 그리고 몸쪽 붙이는 그쪽 패스트볼에서 약간 약점을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어떤 타자든 사실 좀 요행을 빌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있고 그리고 박종의 가장 큰 장점 군 문제가 사실상 없다는 거.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시기 때문에 6개월간만 현역 복무를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비시즌 중이나 혹은 저연차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단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고요.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병욱, 이정우 이런 1군급 외야수들뿐만 아니라 퓨처스에도 이제 예진원이라든가 추재현 이런 젊은 내야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김하성 있는데 이정우 뽑는 거 이런 거 보셨다시피 김혜성 뽑고 이정우 뽑는 거 이런 거 보셨다시피 키움은 포지션 중첩에 상관없이 상위 드래프트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최선의 유망주를 선발하기 때문에 박종을 뽑아서 어쨌든 미래를 책임질 황금 외야진을 완성하고자 할 거고요. 강백호처럼 1년차부터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KBO에서 25홈런 이상을 때려낼 수 있는 타자로 성장할 거라 예상하고요. 컴패리즌은 SK 와이번스의 한동민 선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키움에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 선수를 놓칠 리는 없겠죠? 사실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했어요. 키움이 이제 기타 몇몇 자원을 추가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 약간 블러핑이 들어간 약간 찌라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맞습니다. 예. 너무 아쉽고. 워낙 이민호 박종이 다른 후보군들과는 클래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걸으면 사실 양창섭 걸은 LG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두산 베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진짜 골치 아파요. 사실은 1차 지명 시작 전부터 정구범이 유권 해석으로 1차 지명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픽인데 올해 2명밖에 안 보이네 하고 있는데 황금사자기에서 이 선수가 짜잔. 등장했습니다. 정구범이 1차 지명이 가능했다면 서울권 세계보다는 다 바뀌었어. 난리 손잡고 났죠. 강강술래 한 거죠. 진짜. 네. 네. 근데 자 일단 두산에서 알아볼 선수는 두 선수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산은 3명의 선수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 주에 2명으로 이제 좁혀졌고 네. 수요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합니다. 두산 방송이니까 두산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수요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주엽 선수 성남고등학교 5한 투수고 네. 최고 구속 146km까지 나왔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찍히는 구속에 비해서 구위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마운드에서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좀 건강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이주엽 선수도 절대 어쩔 수 없는 투톱에 밀려서 1차 지명이 늦은 그런 선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경기 운영하는 걸 보면 선발 투수가 좀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충실하고 또 이번 황금사자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두산 스카우트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주엽 선수 같은 경우 진짜 놀랄만한 성장세를 보여줬고 시즌 초반에는 사실 최고 141, 평균 130 중후반 정도 나왔는데 그 야타포전에서 정말 최고 146 그리고 평균 143에서 144의 정말 강력한 패스트볼을 구사하면서 자신이 이만큼 성장했다 증명하고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이 패스트볼 구속 같은 경우는 체형 고려하면 충분히 프로에서도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슬라이더가 120 후반에서 130 초반대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또 커브가 120 초반대, 이 두 변화구를 컨트롤하며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이 세 개의 구종의 조합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셉션 동작까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패스트볼 제구가 불완전하고요. 존에서 yes or no 수준입니다. 이 선수 약간. 근데 9위로 그 제구를 커버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 그리고 강심장의 면모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봤어요. 특히 야탑고전에서 정말 대단했던 게 마지막 그 삼진 잡는 146kg짜리 하이 패스트볼이었는데 그거 잡는 거 보고 진짜 이주엽한테 반할 뻔했습니다. 나도. 와. 네, 그거가 진짜 모든 이주엽의 장점을 하나로 압축해서 보여준 그 장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늘 경기 보기 전까지는 선발급의 이닝을 이주엽이 소화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 선발로도 괜찮나 싶은 정도고 일단 저는 불펜 투수로만 컴패리즌을 평가하면 저는 이용찬. 이용찬. 네, 마무리 시절 이용찬. 그렇게만 대준다면 야. 바랄 게 없죠. 그쵸. 그리고 이 선수랑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종민입니다. 좌완 투수고요. 성남고 좌완. 그 이종민 선수는 역시 그 140km대 안팎의 구종이죠. 그러니까 이주엽 선수에 비해서 구속이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안정성은 조금 더 보장이 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구가 안정이 돼 있고 무엇보다 투구 폼이 굉장히 좀 유연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투수들 보면 구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부상 가능성이 적은 투구 폼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볼 때 이종민 선수는 거기에 굉장히 잘 부합을 하는 선수입니다. 물론 고교 선수고 그 구속은 타고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스카우트들도 구속에 굉장한 그 비중을 두고 보긴 하지만 네.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종민 선수도 충분히 두산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이 이종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유연한 투구폼도 장점인데 일단 볼 때 정말 투구폼이 시원시원해요. 그게 장점이고 5회까지 사실 그 구속이 실제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 5회까지 그 구속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140km대의 볼을 꾸준히 찍어줄 수 있고 현재까지 경기에서 보여준 최고 구속이 140인데 평균 구속이 137에서 140 사이 형성이 돼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패스트볼과 110km 후반대 커브의 조합을 잘 활용을 하고요. 좌우 보더라인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좋고 또 경기를 운영할 줄 아는 두뇌파 투수입니다. 킥모션도 굉장히 빠른 데다가 좌완 투수라는 동시에 장점까지 있죠.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 때에는 평균 구속이 130 중반 정도에 머물러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페이스가 꽤 올라오면서 황금사자기에서 청원고랑 야타코 상대로 11.1이닝 동안 17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물론 단점은 구속이죠. 당장 구속이 그렇고 또 이제 체형상 사실 이게 늘까 싶거든요. 약간 그게 문제긴 한데 저는 일단 이 선수가 두산에 지명된다면 두산이 어떤 선수를 바라보고 키울까가 좀 보이는 게 함덕주. 유희관. 유희관보다 함덕주 저는. 그래요? 저는 딱 네. 보자마자 유희관 투다. 함덕주는 다만 이제 구속이 프로 와서 좀 빨라진 그게 있잖아요. 그치. 근데 함덕주에서 약간 구속은 좀 약간 마이너스 그런 정도도 충분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실은 이 경기를 제가 봤거든요. 나온 거. 네. 이종민 보고 좋다. 희관이 형 이을 좌완 좀 제목이 보인다라 그랬는데 그 뒤에 네. 이주엽이 너무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줘서 3이닝을 거의 지웠지. 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종민 선수 컴패리즘은 저는 유희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사실은. 왜냐면은 피지컬 자체가 100kg면은 저 정도에서 이제 체중을 어느 정도 프로에서 관리를 해주면 네. 구속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이 선수가 뭐 어깨를 쥐어 짜내는 투구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유연하게 공을 놓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그렇죠. 정도로 공을 던져서 네. 그러다 보면 구속 감소는 어느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이 봐서 친구도 필라 티셔츠 115 사이즈 입겠네요. 그래서 유희관 선수가 조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주엽 선수는 저도 이용찬의 느낌이 강하다. 데뷔 시즌 이용찬.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좀 각축을 벌일 것 같은데 저는 아마도 이주엽의 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요. 네. 태훈 군은요? 저는 사실 둘 다 너무 아까운데 저라면 이종민 근데
너무 그게 매료가 됐다. 이주엽의 그 마지막 볼이 너무 머리에 돌아갔고 저도 이주엽 할게요. 아마도 이주엽 선수의 픽이 조금 더 나는 우세해 보이지 않나? 예, 싶어요. 다음 주 수요일쯤에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아 이번 주죠. 어, 아 다음 주래. 다음 주는 발표 다 나요. 이번 주 수요일쯤에 결론을 내고 뭐 내부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